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덕열 선생님께서 지으시고 풍백 미디어에서 펴낸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에 수록된 이야기 중 한 편을 낭독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문패. 교정의 영산홍이 흐드러지던 화창한 봄날, 아파트로 이사하여 5달이 지나서야 시골에 둔 이삿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작년 섬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고 갈 때 큰 살림은 시골 부모님께 맡겼던 것을 광주에 온 지 한 학기가 지난 후에야 가져온 것이다. 아내는 장롱부터 닫고 잔장 정리에 바쁘지만 나는 책을 정리하고 여태까지 책상 대신 사용했던 밥상을 치우고 1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나의 목재 책상을 더없이 귀중하게 생각하며 맞아들였다. 서랍을 여니 신문지에 싸둔 문패 오덕열 석자가 오랜만이란 듯 반긴다. 이 문패의 사연은 이렇다. 재작년 늦은 가을이었다. 영산포에서 광주로 독채를 얻어 이사했었다. 셋방이나 학교 관사에서 살던 내가 독채 전세를 든 것이다. 그것도 대견스럽게 생각했던지 전주에서 석공장을 경영하는 큰 동서가 오속으로 잘 다듬어 정성껏 새긴 문패를 장모님 편에 붙여왔다. 남의 집일망정 문패 하나 내골고는 대견해하며 그 전보다는 더 열심히 문간 청소도 하고 눈이라도 오신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눈을 쓸었다. 관심을 갖고 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문패를 달아놓고는 드나들며 이름 석자를 쳐다보았다. 조금만 삐뚤어져도 바로잡아 놓고 먼지를 닦아내며 내 인격으로 여겼다. 부록을 눈앞에 두고 허름한 전셋집에 문패 하나 내걸고 흐뭇해서 신바람이 난 것이다. 이런 나의 애착과는 상관없이 3월의 정기 인사 발령은 문패를 단지 3달 만에 이사를 가게 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 문패를 흘끔 쳐다보기라도 한 사람은 몇 차례 편지를 날라온 집배원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단명하게 한때를 마치고 신문지에 쌓여 책상과 함께 시골 고향집으로 떠난 문패였다. 그 후 문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4번째 옮겨온 곳이 광주의 변두리 우남아파트 구동 102호다. 이제 문패의 필요성은 더욱 없어졌다. 아파트에선 집배원도 문패를 쳐다볼 일은 없다. 구동 102호가 내 이름 석자보다도 더 큰 힘을 갖는 것이다. 이곳 아파트 86개동 2, 3, 40세대 중에서 내 이름 석자를 대면 알 사람은 이웃에 사는 나의 친구 몇 분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패는 서랍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릴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 문패를 들여다보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광주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해조음이 교실까지 들리던 낭만이 서린 고흥군의 12학급의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그 후 13년의 교직 생활에서
2개시 5개 군을 돌며 초중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9개 교를 전전하였다. 무던히도 물결 따라 집도 절도 없이 떠돈 셈이다. 어쩌면 문패에 이미 나의 지난 생활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가운데 이름 석자는 또렷한데 옆에 새겨져야 할 주소가 없지 않은가. 인사 발령을 받고 가는 곳이 주소가 되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심성이 나타나듯이 내 생활의 단면이 이 문패에 나타나 있는 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집은 명함을 주인댁 문패 옆에 붙여놓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명함을 가지지 않았으니 그렇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구동 102호로 통하는 우리 집이다. 섬에서 인사발령 소식을 들은 나는 이사의 어려움과 오가는 백길의 지루함을 주체 못하고 전화 연락으로 광주에 방을 얻었다. 토요일 오후에 연락하고 월요일엔 짐을 싣고 도착하여 계약도 안 된 방에 이삿짐을 넣었다. 2층 상하방이었는데 흥분의 집을 연상케 했다. 우리 5 식구 잠자리가 좁았던 일을 생각하면 이곳 아파트는 궁궐이 아닌가.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눈치 볼 일 없어졌다며 좋아했다. 선잠에서 깬 막내가 칭얼거리자 이젠 괜찮다며 마음대로 울어봐라 하고는 활짝 웃는다. 방이 3이나 되니 나는 처음으로 공부방을 따로 하나 가질 수 있는 일이 기쁘다. 그도 그럴 것이 단칸방을 쓸 때는 애들이 떠드는 속에서 잠을 자고 애들이 잠들면 일어나 교재를 준비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17평 아파트면 우리 5 식구가 족한 것을.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생활이다. 가로수 잎이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며 복덕방에 내놓는다고 했다. 팔리게 되면 또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책들을 다시 옮겨야 할 일을 생각하며 짜증도 났지만 아내와 살림살이를 이리 놓고 저리 치우며 도란거리니 마음이 사르르 녹으며 조급했던 마음이 후회스러워진다. 가는 곳이 내 집이라고 자위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대목이 많다. 어떤 입심 좋은 친구는 거지 부자의 얘기를 들려주며 웃기기도 했다. 어느 날 불이 나서 소방차가 요란히 달리고 연기가 온 천지를 덮으며 불길이 솟았다. 불구경을 하고 있던 거지 부자는 태평했다. 아버지 거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저렇게 불날 걱정이 없는 것은 이 애비덕인 줄 알아라. 는 말에 아들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는 것이다. 우리 내외는 가끔 거지 부자의 대화와 같은 행동을 하곤 했다. 고향에 갈 일이 생기거나 방학 중에는 자물쇠 하나 채워놓고 며칠이고 안심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다. 셋방이니 주인집에서 봐주기도 하려니와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단속은 대강대강 해두어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어 화만 내고 갈 것이니. 나의 말에 아내는 마음 편하게 픽 웃곤 했다.
무슨 수가 생겨 호화주택을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몇 그루의 밭덩굴이나 올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고 싶다. 해걸음에 밭꽃이 하얗게 피면 나의 생활도 더 밝아질 것이다. 이 구절은 졸작 밭꽃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글대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날, 서랍 속의 문패는 때를 만나 화창한 토요일 오후를 택해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문 밖에 걸릴 것이다.